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달성님 인터뷰 영상입니다. 아, 네네. 그 암투병이라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오히려 글쓰기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계신 분 이야기죠? 맞아요. 정말 그 역경을 딛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계신 분의 아주 진솔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계시거나 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거나 혹은 뭐랄까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좀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경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고 또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로 삶의 여러 영역을 풀어가는지 그 핵심 통찰을 좀 함께 뽑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특히 그 달성이라는 활동명이 인상 깊었어요. 달콤한 성장, 그리고 목표 달성, 이 두 가지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모습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좀 당연하게 여겼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관점, 이런 걸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달성이라는 이름 참 재미있죠. 네, 그렇죠. 달콤하게 성장하다의 줄임말이면서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이분은 정말 성장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 행복하기 위해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원래부터 근데 학생 때나 직장 생활 때나 늘 열심히 사는 분이셨다고는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뚜렷한 성과 없이 그냥 평범했다 이렇게 느끼셨대요. 아, 열심히는 살았지만 만족감은 좀 부족했던 걸까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러다 결혼 후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서를 읽다가 이제 자기계발서를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책 읽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요. 집에서 옷 장사를 시작해서 꽤 성공시키기도 하셨고요. 오, 옷장사도 성공하셨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성장과 행복을 정말 강렬하게 느낀 건 암투병 이후였다고 합니다. 아, 그 큰 사건 이후에 오히려 그 전환점이 바로 암투병이었군요. 그렇죠. 40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전까지는 자신에게 너무 야박하게 굴면서 약간 희생적으로 살아왔던 과거가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다고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네, 그때 뭔가 남기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글쓰기를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암투병이라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글쓰기에 몰입하면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셨다는 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수술 전날까지 글을 쓰고 수술 후에 눈 뜨자마자 다시 글을 썼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오유,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중요한 건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몰입. 처음에는 자신의 내면, 두려움이나 과거 같은 걸 정리하고 표출하면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점차 글쓰기 자체의 즐거움과 그 몰입의 힘을 깨닫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독자 반응은 그보다 훨씬 나중에 따라온 거고요. 이 경험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아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의 성공 경험에서 또 하나 일관되게 나타나는 키워드가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아, 맞아요. 문제 해결. 집에서 옷장사를 시작한 계기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네, 본인이 직접 겪었던 온라인 쇼핑의 불편함, 예를 들니 입어볼 수 없다는 거, 반품 번거로운 거, 그리고 또 오프라인 쇼핑의 단점들 있잖아요. 백화점은 가격이 부담되고 로드샵은 주차가 좀 그렇거나 눈치 보이고. 그렇죠. 다들 느끼는 불편함인데 네, 이걸 해결하고자 온라인 가격에 백화점 서비스처럼 마음껏 입어보고 거기에 편리한 주차까지 이걸 결합한 형태의 옷가게를 생각해내신 거죠. 자기 아파트를 활용해서요. 아, 그 발상이 정말 대단한데요. 나만 이런 불편함을 느낄까? 아닐 거야.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고객의 문제점을 딱 해결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고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힘이군요. 그리고 이 원리를 블로그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옷장사에서 신상품이 중요하듯 블로그에서는 새로운 글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또 그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아, 입소문 옷가게처럼요? 네, 사람들이 겪는 문제, 예를 들어
키워드 없이 블로그 키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자책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전략을 쓰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한 노하우를 그냥 나눠준 거네요? 바로 그거죠. 핵심은 내가 팔고 싶은 것,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고객이나 독자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가치를 만들고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통찰인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심지어 책을 읽을 때도 그렇대요. 완독 강박 없이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딱 찾아서 읽는다고 합니다. 와, 정말 실용적이네요. 그 암투병 경험이 이분의 삶을 정말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삶의 우선순위라든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네, 그렇죠. 흔히 말하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자신에게 너무 인색했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는 걸 최우선순위로 삼게 되셨죠. 운동에 투자하고 자신을 아끼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전에는 막 아깝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암이라는 그 경험 자체를 불행이 아니라 뭐랄까 나를 더 행복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계기로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일어난다. 와, 이 프레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다짐만으로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습관처럼 연습된 태도라고요. 아, 습관이요. 네, 예를 들어서 주차된 차를 누가 쿵 박았어요. 그럼 보통 아 짜증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반사적으로 오 액땜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와, 그게 바로 나온다고요? 네, 또 물건을 어디 두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갈 때도 아 귀찮아 이게 아니라 오케이 지금 움직여서 뇌 활성화시키면 글 더 잘 써지겠다 이렇게 여기는 식이죠.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모든 사건에는 양면이 있고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경험의 질이 달라진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차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Why me? 왜 나야?가 아니라 Why not me? 왜 나는 안 돼?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 바로 폴댄스였어요. 아, 맞아요. 폴댄스. 암 수술 후에 상체 통증 때문에 운동이 어려웠던 시기에 갑자기 폴댄스를 시작하셨다니. 그것도 5년 전에 하고 싶었지만 나이랑 체력 때문에 망설였던 걸요. 네. 그야말로 아님 말고 정신으로 시작하신 거죠. 에이,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요. 근데 결과가 놀라웠죠. 네. 정말 놀랍게도 폴댄스를 통해서 그 고질적이던 어깨 통증이 병원 치료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술을 하나씩 익히는 과정에서 예전에 옷 장사할 때 느꼈던 그 문제 해결의 즐거움, 짜릿함을 다시 느끼셨다고 하고요. 와, 통증도 낫고 재미도 찾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체력이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이게 오랫동안 망설였던 책 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폴댄스가 책 쓰기로 이어졌다고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데. 네, 저도 그 연결고리가 참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놀이나 취미가 삶의 다른 영역, 특히 좀 막혀있던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때로는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주기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 문제에만 파고들지 말고 가끔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책 쓰기도 블로그 운영도 심지어 폴댄스도 다 그런 놀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개인적인 부나 성공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눠서 타인의 성장을 돕는 것에서 더 큰 설렘과 삶의 의미, 뭐랄까 소명의식 같은 걸 느끼신다고 하고요. 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질문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답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성장 경험을 나누는 데서 큰 기쁨을 느끼시는 거죠.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엄마 재밌게 놀다 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하신 말씀이 참 이분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이 뭔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삶을 어떤 무거운 과제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처럼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정말 멋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달성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깊은 울림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성장을 통해 행복을 찾고 모든 경험의 핵심을 문제 해결로 꿰뚫어 보고 또 역경마저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 네, 그리고 아님 말고 정신으로 시작한 작은 도전이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까지요. 특히 나를 먼저 돌봐야 한다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 그리고 놀이처럼 즐겁게 몰입하고 창조하는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찾는 모습.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행복을 먼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성장하고 기여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라. 이런 메시지가 참 와닿네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나 도전 과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네,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겪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처럼 그 문제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혹은 에이 아님 말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맞아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달콤한 성장을 가져다 줄지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